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거를 감사하는 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주 익숙한 조작적 패턴이죠. 그거야말로. 아 감사원의 이 감사원이 하잖아요. 이 정부 감사원은요.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견사원이라 그랬는데 무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 네. 뭐 이런 것을 제기하면 네. 이제 이게 이제 검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김태현 저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적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석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승전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승전 보셨습니까? 네. 시상식까지 다 보셨어요? 네, 네. 축구 전문가로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결승전 보신. 뭐 메시로 온통 뒤덮인 네. 그런 뭐 경기였고 또 시상식이었고 그렇죠. 예. 그 뭐 메시를 위한 뭐 이런. 예. 뭐 매신이라고 또 예. 안정환 씨가 얘기를 하던데 예.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네. 또 직후에 또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 뭐. 은퇴하지 않겠다. 예. 아, 재미들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예. 그래서 불사조를 꿈꾸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프랑스 우승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하여튼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예. 객관적 전력이라든가 뭐 이것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이번에 하여튼 최악이었습니다. 인간 문어 최재성이 예. 하여튼 우리 국가대표 이 결과 예측부터 결승전 예측부터 네. 모조리 틀렸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예측보다는 본인의 조기 축구 이 폼 이거에 연동돼서 예측을 하셔서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비과학의 한계가 이제 이번에 노정이 된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볼 건데 저 항상 베스트 워스트 플레이어 뽑아주시잖아요. 그 전에 요거 좀 여쭐게요. 지금 지난 주말부터 좀 뜨거워지는 이슈인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거, 고용 통계, 그리고 오늘 아침 저 중앙에 보니까 아파트값 통계 이것까지도 조작 정황이 있어서 그 의혹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집중 감사를 한다 이런 보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조작은요. 예. 수치를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통계 과정이나 결과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10% 나왔는데 야 지워 그러면 뭐 25% 네. 이런 거요? 그런 거죠. 혹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조사한다 그러면 이제 문항을 조작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통계 및 조사 방식의 변화를 네.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에요. 통계 방식의 변화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동향 조사 같은 경우도 모집단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쭉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과거 방식으로도 해봤고 예. 또 한 10년 동안 쭉 이 전 정권부터 이제 이 변화를 줬던 방식도 해봤고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 동향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된 요거. 저거 완전히 저거는 착시거든요. 김현미 장관을 자꾸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이 11% 올랐다고 했어요. 네, KB 통계는 한 저 50% 정도 나왔는데. 50% 중반 56% 막 이렇게 올랐죠. 근데 김현미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감정원 통계예요. 한국감정원. 예.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KB 통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6%는 중위가격 변동률이고요. 감정원에서도 중위가격 변동률은 KB보다 더 커요. 그 당시에 57%였어요. 근데 11%는 뭐냐면은 중위가격 변동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거는 통계로서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야 된다는 게 통계학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11%다. 이렇게 이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는 뭐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 들어가는 거고요. 중위 가격뿐만이 아니고 최고 높은 가격, 밑에 가격 다 포함해 갖고 매매 지수를 특정 이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수 환산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상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과 다름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조작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저 보도 보니까 보도입니다. 일단은 감사원이 요 말씀하신 국토부 산하기관의 학원 부동산원의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요거 할 때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서 입력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면은 조작이에요. 아 이게 맞다면 예, 예. 아, 그러나 그거 정황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감정원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관련된 데에 모르겠어요. 상층에서 이 권력 핵심부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그런 하부 단위까지 이거 빼고 넣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거를 감사하는 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주 익숙한 조작적 패턴이죠. 그거야말로. 아 감사원의 이 감사원이 하잖아요. 이 정부 감사원은요.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견사원이라 그랬는데 무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 네. 뭐 이런 것을 제기하면 이제 이게 이제 검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통계 방식의 변화라든가 각 주체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하는 그 인용의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뭔가 전 정부에서 거대하게 숨기려거나 혹은 과시하기 위해서 수치 자체를 이걸 바꾸거나 혹은 뭐 모집단을 일부러 빼거나 넣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통계 방식이 적정했느냐라는 평가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베스트하고 워스트 요걸 우리 뽑아야 됩니다. 송님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중 국정원장이요? 검찰 수사 저 포털에 한번 쓰셨는데 네. 베스트 플레이어요? 네. 혹시 어제 나왔던 그 복당? 복당이죠. 자 그러면 이 복당을 복당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베스트 플레이어인 거야? 아니면 복당을 허락한 이재명 대표가 베스트 플레이어인 거예요? 박지원 전 원장이죠. 왜 그런 거죠?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최고라든가 뭐 반대의 논리도 하여튼 뭐 이 앞으로 이럴지 모르니까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논리는 그거잖아요. 아 예전에 2016년 저 야당 때 힘들 때 안철수 당시 저 의원하고 같이 분당에서 나갔지. 그 이후로 계속 문모닝 했잖아. 또 들어오면 언제 또 그거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돼 이거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대선을 기점으로 과거에 뭐 정동영 장관부터 해서 전부 복당이 됐잖아요. 뭐 그렇게 그래서 했죠. 지금 특히 야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파상적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이 다시 민주당에 합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당 안 된다 이 논리는 일련의 정치 상황하고 맞지도 않고요. 야당의 현재 상황하고도 맞지도 않는 건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은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살아 돌아올 뿐이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인 거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무래도 좀 야권에서는 정치력이나 정치 경험이나 보면 거의 뭐 최고 수준에 계신 분이고 뭐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또 방송 활동 많이 하시면서 이 스피커로서도의 가치도 사실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좋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우군을 하나 옆에 두는 게 민주당에게 좋다 이런 거. 뭐 그것도 있고요. 네. 민주당이 저도 이제 몇 가지 그리고 몇 번 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리더십이 너무 이제 파상적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제고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가령 이제 첼리스트 건이라든가. 예, 말씀하셨어요. 네,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도부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틀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리스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의 신뢰 게임에서 이거 하나가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의 방침이 있어야죠.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국정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최고 통첩을 해서 이게 국민 여론을 가지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진영 대결로 확 가파르게 그냥 갖고 가버린. 그래서 어찌 보면 이상민 탈출구를 줘버린 셈이 된 거거든요. 이런 등등이 리더십의 부재다. 그래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치 구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런 점에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의 노련한. 예, 뭐 노련하고 경륜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세련됐잖아요. 그런 이제 힘이 좀 보태질 필요가 있죠. 혹시 이런 건 없겠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보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호남 쪽 많이 돌고 계시다라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예전 지역구는 목포나 다른 의원단에 물려는 주셨지만 그러면은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복당했으면 당연히 다음에 총선 출마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총선 때 예를 들어서 돌아온 박지원 전 원장이 다시 호남에 출마하고 막 이러는 게 총선에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왜냐하면 총선 때 되면 물갈이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귀신도 모르는 일이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뭐 보도 보면 지금 뭐 고향인 6월에는 저 해남 완도 진도 여기 찾으셨고 뭐 2박 3일간 곡성 광양 여수 순천 뭐 이렇게 방문하셨다는 실제로 보도도 출마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러지 않죠. 아 그런가요? 예. 마지막에 움직이시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전 대표 전 원장 특유의 그런 이제 활동력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만약 호남에 복당 전에 그렇게 막 그 움직이겠어요? 그게 다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가정적으로 정말 박지원 전 원장이 내년 총선 한 내년 이맘때쯤에 나 호남에 출마해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을 의사를 표현하시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주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고 봐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3일 후에 일을 정치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건데 그걸 뭐 내년도 후년도죠. 1년 넘게 남은 일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아마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한다 하면은 호남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험지라든가 험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는 누구?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뭐 때문에요? 뭐 보도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발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룰 개정 시작이 룰 개정? 됐다고 하는데 어제 뭐 비대위에서는 의견은 끝났고요. 네. 그런데 불과 2달 전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룰 개정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도 상당히 그 편향적이고 조금 뭐랄까요 논리치고는 굉장히 군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룰 변경 중요잖아요. 당원 100%. 그 다음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제 요건데. 어떤 부분이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죠. 인위적인 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거를 하려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의견 수렴들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당규는 당무위까지 가고 당헌은 이제 중앙위까지 가는 것인데 이건 그냥 비대위에서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절차상으로도 이건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면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리인을 한 명씩 내서 그러니까 당권 주자죠. 네. 그래서 룰 미팅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과정 전혀 없이 한 거는 정말 아주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를 배제하고 네. 또 대통령이 친윤 당권으로 당권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런 것이 그대로 투영된 건데 네. 사실 유신헌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는 유신헌법까지나. 유신 개헌을 능가하는 네. 윤심 개정이에요. 이거. 윤심 개정이요? 예. 그렇게 의원님 수석님 표현하시기에 인위적으로 한 진짜 목표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친윤 당권이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죠. 거기에 정당 정치, 집권 여당 여기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발로 시작해서 네. 대통령의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 제기나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대통령 말에 따르는 가장 선두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논리도 또 이 정무적 감각도 부재한 네. 이런 일을 그냥 급속하고 유례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기로 한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어디 돌격대도 아니고 그래서 정치에서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일들이 짧은 시간에 벌어져 버린 거죠.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심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모르죠. 그거는 네. 김 여사한테 물어봐야죠. 왜 또? 왜 또?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어떤 상을 원하신다고 보세요? 그럼 특정인 누구는 뭐 일단 누구는 안 된다죠. 예?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그 안 되는 사람은 역시 뭐 유승민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유승민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여론조사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근데 이준석한테 놀란 가슴 유승민 보고 더 놀래버린 거죠. 미리 놀란 거지.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바꾸는데 그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아닐 거는 같은데 국민의힘 그 룰 규정을 보면 그 소위 말해서 당원 선거인단 100%로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원 선거인단이라는 게 당연직이 대의원, 그다음에 책임당원, 그다음에 일반 당원 포션도 있거든요.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율은 또 따로 정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대의원 비율을 더 높인다든가 이러면 정말로 완벽한 이 윤심을 받아안는 그런 룰이 되는 근데 거죠. 이건 어때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집권 초에 그래도 내 뜻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여당의 당대표가 오기를 바라는 거는 좀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배출한 정당 아니에요. 네. 기존의 룰이 있잖아요. 근데 이 꼴대를 대통령 마음으로 옮기면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개입도 해서도 안 되고 표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당정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당정청이죠. 네.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배제의 정치가 지금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굉장히 한국 정치를 퇴행시킨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